그래서 오늘 입법자들에서는 군과 아주 밀접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오늘의 입법자 지금 만나보시죠. 하루 3끼의 병사들 급식비가 13,000원입니다. 매년 급식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어떻게 보완을 할지 매년 국방부가 나서서 해라. 최근 3년 동안 군에서 사망 사건이 56건이나 있고요. 사고 나기 전에 예방하고 안전교육을 좀 강화해서 의식도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자. 이분은요, 별이 4개, 사성장군 출신이십니다. 국방 전문가이자 안보지킴이, 하지만 별명은 주불리, 김병주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아니, 군인으로서는 정말 최고의 계급, 사성장군에게 근데 주불리란 별명, 이게 어떻게 잘 어울리는 느낌일까 싶은데 어떠세요? 좀 반전 매력이 있으신 건가요? 네, 저는 주불리 좋아해요. 왜 주불리냐? 김병주의 주자와 그렇죠. 어셈블리, 국회를 뜻하는 분리, 어셈블리의 분리예요. 러블리가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러블리라는 의미로 인식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실 이 별명을 처음에는 안 좋아했어요.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데 우리 비서진들이 김병주 TV라고 제가 명칭을 하자니까 그럼 안 된다. 육군 대장 출신이 그럼 딱딱해 안 된다. 주불리 김병주로 하자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화끈거리죠. 주불리, 러블리. 나 장군인데 지금. 그렇지만은 제가 누굽니까? 우리 비서진들이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오케이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좋아하고요. 너무 좋아요. 여의도 있잖아요. 국회에서 주불리 모르면 간첩으로 뜰게요. 확실한 이제 별명으로, 애칭으로. 좀 39년간 군생활을 하셨습니다. 또 최고의 포스타까지 하셨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제 국방 그 안보 분야 비례대표로 이제 국회의원 활동하셨고 어떠세요? 이 군인하고 국회의원 어떤 좀 차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차이가 많죠. 그렇죠. 또 비슷한 것도 많고 비슷한 거는 사실은 군이나 여기나 국가로부터 세금을 받고 또 헌신하고 그렇죠. 애국심 또 저희 삶보다는 국가 국민을 늘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훨씬 비슷한 것 같고요. 다른 점은 있어요. 군인은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늘 24시간 대기태에서 유지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도 사실 그래요. 국가 국민을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은 또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거죠? 욕을 자주 먹는다는 거. 어떤 일을 하더라도 비난, 욕을 많이 먹잖아요. 어떤 법을 발의해도 거기에는 100% 다 좋은 법은 있을 수가 없고 이해가 충돌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안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도 또 반대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욕이 일상화돼 있다. 그렇죠. 정치인의 길은 그만큼의 또 아무래도 힘듦이 고충이 있군요. 아니 보통 이제 가족들한테는 다녀올게 뭐 이따 저녁에 봐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출근을 하거나 일을 나가기 마련인데 의원님께서는 이런 인사를 안 하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사 없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인사하죠. 통상 우리가 회사라든가 이런 데 갈 때 출근할 때 나 회사 갔다 올게라고 아내분이나 가족들한테 인사하잖아요. 저는 군에 있을 때는 인사는 하는데 내가 부대 갈게라고 하지 갔다 올게는 얘기 안 했어요. 왜냐? 제가 부대 갔을 때
만약에 국가가 위기 상황이 돼서 내가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목숨까지 바치겠다. 돌아오는 게 기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를 늘 다짐을 하는 거죠. 국가와 국민이 원할 때는 목숨을 바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킨다. 언제든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는 부대에 갈 게만 하지 갔다 올 길 못하고 최근엔 전역하고도 네, 국회 갈게 하면은 요새 아내가 그래 이제 좀 올게를 좀 하라고 오늘 저녁에 안 오는 거야? 국회 갔다 올게. 이제는 군인 아니잖아. 근데 말의 습관이 무서워서 요새도 국회 갈게 갔다 올게라는 단어를 잘 안 쓰게 돼요. 외박하시려고 그런 건 아니죠. 그만큼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맡은 소임을 해오셨던 것 같은데 21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22대에서 이제 지역구를 맡게 되셨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더 많이 바빠지셨죠? 네, 많이 바빠졌죠. 지역구원하고 비례대표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비례대표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지역구 의원은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요. 주말에 지역에 이슈가 많잖아요. 행사도 있고 주민을 만나서 그러니까 평일에는 주로 국회에 많이 있고 휴일에는 또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기도 하고 행사장을 가기도 하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 없다. 주말 없이 매진하고 계신데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국방 안보 전문가로 입법 활동을 매진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통과법 있으실까요? 지뢰 제거 및 지뢰 대응 활동에 대한 법이에요. 지뢰 제거를 군만 할 수가 있었는데 민간도 할 수 있게 문을 열어놓은 법입니다. 지금 6.25 전쟁 이후에 휴전선 좌우측으로 또 민통선에 한 200만 발 이상의 지뢰가 깔려 있어요. 군 인력만 갖고 제거한다면 한 20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앞으로 통일의 시대가 가면 갈수록 평화의 시대가 오면은 어떻게 되겠어? 지뢰 제거 소요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군에서만 하다 보니까 지뢰 장비가 발전이 안 돼요. 민간에서 할 수 있으면은 지뢰 제거 장비들이 발전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었고 국민의 안전에도 그렇고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면도 그렇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법안이라서 어렵게 설득을 시켜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반대로 정말 통과되길 원했는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 두고두고 아쉬웠던 법이 있나요? 네, 있죠. 주민등록법 개정이에요. 한 달 이상 살게 되면 주민등록지를 옮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영내에 있는 군인만 예외로 돼 있어요. 이것이 1962년도에 예외 조항을 였는데 지금 60년이 지나도 안 바꾼 거예요.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기본권을 못 누립니다. 주민등록지가 거기 안 있으니까 인구에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안 잡히면은 교통 인프라의 혜택이 없어요. 인구에 따라서 2차선도 놓고 4차선도 놓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법을 개정을 해서 부대에 근무하는 장병들도 옮길 수 있게 하면은 장병들의 삶의 질이 확실히 높아지고 그동안은 장병들의 삶의 질을 군에서만 신경 쓰잖아요. 군부대로 가는 도로, 상하수도 그런데 이제는 지자체, 국가가 책임져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가 되기 때문에 이걸 꼭 관철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정치적인 논리로 단순히 군인들이 희생이 되고 있는 사항이 이겁니다. 이건 22대로 저는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병을 위해서도 그렇고 적경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것만 되면은 장병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것도 획기적으로 향상이 되고 군부대가 더 이상 혐오 시설이 아니라 지역과 윈윈하고 상생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아쉬운 법으로 또 뽑아주셨고요. 과연 오늘은 어떤 법을 가지고 왔을지 오늘의 주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김병주 의원님의 법안 주제 바로 이겁니다. 군인이 행복한 나라. 의원님, 군인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한 거 맞습니까? 당연하죠. 군인이 행복해야 나라를 잘 지켜주고 전쟁을 막아주고 평화를 만들어내니까
그래야 우리 국민들께서 생업에 마음껏 종사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좋습니다. 김병주 의원님의 군인이 행복한 나라. 그 첫 번째 법안은 든든한 밥심이 곧 전투력이다. 바로 군인 복무기본법 개정안, 일면 군인 급식 보장법입니다. 야, 네. 밥 정말 중요하죠. 네. 예. 자, 법안의 취지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의식주잖아요. 네. 먹고 입고 자는 공간.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먹고 사는 먹는 거죠. 먹는 거. 예. 근데 우리 장병들이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해요. 실제. 그래서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만들고 먹는 거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급식 그 보장법 이것을 만든 거죠. 이것이 되면은 훨씬 더 많이 장병들의 먹는 문제가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군대에서는 활동량이 더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예, 밥맛도 좋고 또 그렇게 많이 먹고 싶은데 또 부족했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네네. 네. 근데 예. 제가 좀 군번이 조금 늦죠. 제 07군번이거든요. 네. 군대도 늦게 가기도 해서 그때 당시에는 밥이 꽤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뭐 복날 때 막 삼계탕, 반계탕 나왔어요. 이런 것도 나오고 네. 나왔죠. 네. 보양식도 충분히 잘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군대 급식의 변천사를 확실히 네. 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군에서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젊은 청년 병사들이 먹는 그 기본 칼로리를 주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예. 그래서 지금 뭐 잘 나왔다고 하는데 많이 좋아지고는 있죠. 확실히. 그렇지만은 네. 저는 아직도 너무 멀었다. 저는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군부대 가서 보면은 예전보다 너무 좋아졌다. 너무 맛있다.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요새도 국방위원으로 군부대 가잖아요. 그럼 뭐 예전보다 좋아졌습니다. 너무 오신 분들도 그래요. 내 군대 생활할 때보다 좋아졌다. 네네. 그 생각 버려라. 우리가 식당을 가도 메뉴 선택권을 갖고 있어요. 어떨 땐 라면이 땡길 때도 있고, 어떨 땐 그렇죠. 설렁탕을 그렇죠. 먹고 싶을 때도 있고, 네. 김치찌개를 먹을 수도 있는데, 군에서는 메뉴 선택권이 없어. 그렇죠. 상상도 그걸 못하죠. 먹고 싶은데 햄버거 나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돼요. 아, 선택권이 없죠. 없죠, 선택권이. 그래서 메뉴 선택권은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인데, 식당을 가도 짜장면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군에는 아직도 메뉴 선택권이 없어요. 그래서 메뉴 선택권까지 갖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는 군은 사회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네, 그렇잖아요. 가난한 시대, 농업 시대, 산업화 시대냐 주는 것만 먹게 자기가 선택해서 먹어요. 지금 군인들의 함성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그렇죠. 근데 왜냐면 실제로 몇 해 전에 이 부실 급식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산 적도 있었거든요. 예, 기억나세요, 기리 씨? 네, 반찬 쪼가리들. 예. 그냥 이렇게 올라가지고 진짜, 그걸. 된장국이라고 하는데 아무런 건더기 없이 맞아요. 정말 그냥 예, 국물만 나오는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게 이제 코로나19 격리 대상으로 한 장병들이 이제 그들에게 지급되는 도시락이 좀 부실하다라는 그런 이제 폭로가 있었고 이 부대 저 부대에서 이제 병사들이 그 이후에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급식을 받고 있는 그런 걸 이제 찍어서 올렸는데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는 물론이고 사실은 국민들도 그때 많이 놀란 거예요. 아니 군인들이 이렇게 부실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나? 그래서 이제 국방부 장관의 어떤 사과가 있었고 군대 식단 개선을 하겠다. 그 당시 약속했었거든요. 군에서는 통상 일식 3찬, 반찬 3개, 국 하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것은 그 당시 군부대에서 운용의 묘가 부족했다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저는 군에 있을 때 식당에 못 오는 나중에 오는 인원, 소외된 인원이 있어요. 5초를 선다든가, 그렇죠. 또 격리된 인원이 있다든가, 네. 그렇죠. 또 훈련 일개 분대가 5분 대기조 대기한다고 나갔다든가 이런 인원들에 대해서 나중에 오잖아요. PX병도 가끔 PX병도 식사 시간에 많이 오니까 식사 시간 끝날 때쯤 오잖아요. 일단 오늘 식당을 제대로 못 오는 인원 제 시간에 그거부터 남겨놔요. 그리고 보온 밥통 같은 걸 사줘서 보온 밥통
찌개 따뜻하게 찌개하고 밥은 따뜻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이걸 제일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당에 오는 인원들은 그때 또 그것도 배식을 잘해야 또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만 막 떠가면 뒤에 줄 선 인원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보급 추가적으로 나오는 뭐 컵라면이나 커피, 빵, 건빵 이런 걸 최우선적으로 한 박스씩 갖다 놓고 부족하면 언제든지 먹으라 하면 되는데 그런 배려를 못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당시 급식 수준도 낮았어요. 물가는 막 올라가는데 군부대에 보급되는 급식 그 예산이 적으니까 맛있는 걸 할 수가 없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이 법안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법안의 핵심 내용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국방부가 책임지고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매년 급식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실태를 어떻게 보완을 할지 매년 국방부가 나서서 해라. 통상 이제 급식은 분단장들, 사단장들에게 맡겨요. 네. 분단장이 메뉴를 다 짜고 그 지역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위에 국방부가 예산을 책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그걸 직접 해야 돼. 법으로. 물론 훈령으로나 규정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법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약한 거예요. 가서 직접 먹어보기도 하고 실태를 파악해보면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나올 거고 또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게 나올 거고 그래서 그걸 개선책을 국방부 차원에서 해라라는 거가 기본적인 거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강했죠. 국방부가 나서서 해라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국방부하고 해병대 그 데이터를 보니까요. 2021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급식 관련 국방부 자체 감사에서 부실 급식 같은 급식 품질과 관련된 감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군대 식단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사실은 뭐 제대로 아예 작동이 안 됐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군대 병역 식당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민간 위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급식 전문 업체들을 운영하는 부대가 굉장히 증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과 민간 위탁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군에서 맛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병사들이 요리병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요리병 같은 경우 밖에서 별로 경험이 없고 또 뭐 요리병 교육 한 달 정도 받고 이렇게 해요. 네. 수준이 낮아요, 사실은.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예산 문제예요. 그래서 전문 요리 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양질의 또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요리의 수준도 높아지고 병력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어서 실험적으로 지금 한 26개 부대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26개 부대들을 실험적으로 해보고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의원님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특히 장병들만큼은 좀 배불리 영양가 있는 음식 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결국 급식비가 좀 인상돼야 되는 것이 상향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당연하죠. 지금 급식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 예. 그래도 한 끼에 뭐 한 15,000원씩 잡으면은, 5만원 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13,000원이에요. 하루에요? 하루에. 세 끼예요? 세 끼. 하루 세 끼에 병사들 급식비가 13,000원입니다. 지금 식당 가면은 김치찌개, 설렁탕 대부분 12,000원, 13,000원 하잖아요. 10,000원에서 한 끼 식사량밖에 안 돼요. 제 식자재의 인상률이 훨씬 높아요. 지금 7.5%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급식비가 거기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양질의 음식 재료를 못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식비는 저는 미군들은 한 18,000원에서 2만 원 하더라고요. 18,000원에서 2만 원 하는데 메뉴 선택권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올라야 되는 거죠. 야, 장병들이 정말 열심히 훈련받고 또 건강을 위해서 양질의 급식을 받을 수 있으면 최고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법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병주 의원님의 군인이 행복한 나라 그 두 번째 법안은 장병의 안전을 지켜라. 바로 국방안전기본법 제정안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제 군에 입대한 군인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 이 안전사고 소식
군인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좀 준비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군에서는 이번에 최혜병 순직 사건을 봐도 위험한 물 속에 들어가게 해서 순직했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인데 그와 같이 군에서는 위험한 일을 많이 합니다. 뭐 대민 지원을 가도 위험한 거고 총을 사격한다든가 훈련이 가격하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군에서는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좀 더 강제해서 미리 사고 나기 전에 예방하고 또 지휘관들이 안전교육을 좀 강화해서 의식도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자 이런 취지에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의원님께서 내놓은 해법이 뭔지 이제 또 궁금해지는데요. 법안의 핵심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죠. 법안의 핵심 내용은 사실은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거든요. 정책에 대해서도 이런 안전 정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교육을 강화하고 그다음 의식을 개선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전반적인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방안전기본계획을 만들어서 하라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법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강화되잖아요. 네. 국방안전기본계획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이 그럼 포함이 되나요? 이 안에는 국방안전에 대한 목표라든가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국방인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안전사고가 나면은 분석한다든가 안전을 정진하기 위해서 어떤 조사 연구를 하고 또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 조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그 안전 매뉴얼이라고 좀 생각하면 될까요, 네. 의원님? 그렇죠. 매뉴얼 플러스 예산. 맞습니다. 네네. 그럼 이 매뉴얼을 사실 만드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예. 그 작업을 이제 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하도록 돼 있던데, 네. 그럼 여기에 있는 이제 구성은 어떻게 이분들을 좀 꾸리게 되는지 네. 궁금하네요. 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국방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안전 분야 전문가의 민간 학자분들도 포함이 되고 국방부나 이런 고위 공무원들 또 군인들에서 안전 전문가로 구성이 돼서 이러한 안전 정책 방향 이런 걸 정하는 거죠. 네. 의원님 사실 사고라고 하면 예방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 산업장의 경우에는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산업안전법 등에서 어떤 예방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뭐 위험 요소 같은 걸 식별하고 평가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데 군에는 또 이런 법들이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같은데 군 특성에 맞는 그런 예방책도 법안에 좀 담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그런 것들이 부대 훈련 같은 데 들어가 있었어요. 물론 군부대가 전혀 그런 활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훈련이나 규정으로 돼 있다 보니까 강도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법으로 만들어서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서 좀 더 의식을 좀 전환하게 그리고 강제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재난복구 현장에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하는 장병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안전대책도 마련이 돼 있습니까? 당연하죠. 그동안은 이번에 최혜병 순직도 재난 지역에 갔잖아요. 이번에 일부 재재난 지역에 군부대가 출동을 해서 하는데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것들이 법이 일찍 정비가 되어 있었다면은 아마 최혜병 사건 같이 어떤 민간 지역에 재구조 활동을 갈 때 먼저 어떤 임무를 하는지 먼저 받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는 실종자 수색이다 하면은 구명조끼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평가, 안전성 평가. 그럼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전성 평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냥 가서 보니까 실종자 수색이었고 그러면 실종자 수색은 내과라든가 강에서 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들어가는 이런 우려를 범했던 거죠. 그래서 사전에 안전성 평가를 해야 된다.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아, 정말 안전만큼은 이 부족한 것보다 과한 것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인들의 안전만큼은 나라에서 확실히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군인들도
이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도 그리고 국민들도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법 통과 후에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는지. 일단 안전사고가 획기적으로 줄기를 원하죠. 지금 최근 3년 동안 군에서 사망사건이 56건이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상이 165건, 경상이 65건이나 있었어요. 군에 가서 이렇게 안전사고로 이렇게 희생되는 경우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획기적으로 줄여야 되겠다라고. 그리고 이러한 법들은 그러한 걸 줄이는데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정말 더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또 무엇보다 우리 군인들이 행복해야 되고 네. 또 우리 국가가 또 잘 지켜줘야 하는 네.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방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진짜 요 근래 들어서의 궁금증을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 북한에서의 오물통선이 잊을만 하면 또 넘어오고 합니다. 네. 예, 이거 시민들 피해도 생기는 마당에 네. 해결책이 있을까요? 네, 있죠. 사실 이번에 피해가 생겼는데 보상을 할 근거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법이 정비가 안 돼서 지금 법 속에는 그 시민들이 사회 재난이 있을 경우 피해가 있으면 보상해주는 시민 안전보험 제도가 있어요. 네. 시민 안전제 보험은 사회 재난으로 규정돼서 되고 거기에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해줘요. 그런데 북한의 도발에 의한 피해는 사회 재난으로 분류가 안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법안도 보완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 재난 속에 평시 북한의 도발로 인한 피해는 사실 북한이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북한한테 요거에 어느 세월에 받습니까? 안 해주잖아요. 네. 그럼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회 재난으로 한 항목에 분류를 하게 되면은 법적 근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민 안전보험을 일단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일단 보험으로 일단 해결이 가능하고 더 피해가 있으면 또 지자체나 국가에서 배상하는 문제도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의원님 소식 중에서 사실 최근에 좀 빠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네. 당 최고위원회 이제 위원으로 도전을 하셨는데 어떻게 좀 좋은 소식 기대해봐도 될까요? 이제 1차 경선은 통과했고요. 예. 13분이 최고위원회에 도전했는데 최종 5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8분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8분 다 쟁쟁하신 분들이에요. 예. 4선 의원 1분, 3선 의원 2분, 재선 이렇게 해서 아주 쟁쟁하고 또 아주 유명한 분들이라서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가성 장군은 없잖아요. 그렇죠. 가성 장군 출신은 최고위원을 최근에 도전해 본 적이 저 기억에 30년 내에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 그래서 이번에 도전에 대한 정의를 바꾼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도전을 잘해요. 왜냐하면 도전을 왜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실패가 두려워서 그렇죠. 못하고 남의 눈이 무서워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도전의 정의를 도전에는 실패가 없다. 성공 아니면 배움이다. 멋있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성공의 반대가 실패가 아니라 배우죠. 배움이다. 배우죠. 그러니까 예. 저는 이번에 그 군 출신 그동안 없었는데 용기를 내서 네. 최고위원을 도전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지해 준 덕분에 1차 경선은 통과했고 아주 비장한 각오로 하고 있고 우리 지지자분들에게 많이 호소를 하고 있죠. 네, 의원님 그리고 남양주시 을 지역구 주민들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남양주 지역 주민들은 늘 저의 가슴에 있습니다. 가슴에 살아서 움직이고 저 머릿속에 늘 50% 이상 남양주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양주 주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남양주를 대표해서 여러 가지 교통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사실 최고위원을 도전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힘이 있으면은 남양주 을 발전도 더 노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최고위원 투표도 남양주 을 주민들께서는 꼭 참가해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자, 그리고 22대 국회 입법 활동의 계획, 포부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22대는 사실 21대는 제가 국방위원이라서 국방 쪽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민생 법안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남양주 지역에 갔더니 민생에 관련돼서 개선해야 될 법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대는 국방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국방뿐만 아니라 민생에 관련된 우리 주민들의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법을 좀 많이 보강해서 국민들의 삶을 높이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별명은 주불리입니다만 정말 그에 못지않은 막중한 또 각오, 비장한 또 각오를 갖고 계시기에 22대 국회 끝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해주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병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충성!